역시 제가 예고한 대로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보유세를 때리면 그 다음날 바로 언론에서 반응이 나온다. 누구?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 바로 언론 아침에 보니까 반응이 나왔네요. 한겨레. 청와대 홍보수석 이규현 씨가 뭐 언론인 출신이죠. 이규현 씨가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있는 그분이 백운기 선생의 정어리 TV와 인터뷰한 게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오늘 실렸네요. 역시 보유세에 대한 건데 재밌는 건 뭐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명하는 내용이다. 재밌죠? 바로 반응이 나온다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솔직해지세요.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만나서 더 깊이 있는 더 정말 엑기스 전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민망하실 거야. 이제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니까 제가 뭐 그런 사적인 것까지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적인 걸 제가 공개 안 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정말로 만나서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왜? 귀하가 이뻐서가 아니고 윤 의계인이 너무나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시 컴백한다. 이게 너무나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컴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그 인터뷰 한겨레 신문 지금 아침 그 기사가 이렇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대통령 선거 때는 1년, 2년 동안 자기는 뭐 세금은 절대로 손 안 대겠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안 쓰겠다 하다가 다 수요 억제 정책 다 쓰고 효과가 없으니까 또 이제 일주일 전에는 국민 기자회견 때 세금은 뭐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지 다른 부동산 뭐 잡는 이런 데로 그 전용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사회적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좀 검토해 보겠다. 며칠 만에 사회적 문제가 됐냐? 그리고 이 정도 전 국민적인 불만이 폭발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집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튀어오르고 실물 경제는 0% 내지는 마이너스고 본인이 지금 뭐 해가지고 뭐 경제를 잘 하고 있다며 고스피 5천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이고 그거는 또 윤석열이 죄냐? 윤석열이 때는 연평균 2%였다. 정확하게 2%입니다. 2.0 평균을 내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규현 홍보수석 시켜가지고 당신이 나가서 좀 일단은 또 간봐라. 또 나를 좀 보호해줘. 이분은 항상 이렇습니다. 사나이답지가 않아. 항상 눈치 보고 도망 다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야. 항상 뭐 김영삼을 보라고 내 말 안 할게. 김영삼이 진짜 화끈하고 사나이답죠. 정면으로 선도하고 한 큐에 끝내버리고 하나회 이런 것도 그냥 한 큐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뭐 눈치를 봐. 눈치를 보기. 장점들만 잘 좀 배우라 이거야. 역대 대통령들 그 뭐 문재인 이런 허접한 놈들 말고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윤석열 이런 허접한 것들 말고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딱 보면 돼. 이승만까지 이승만 독재자잖아. 됐고요. 네, 뭐 독재도 했지. 그거는 잘못된 거지. 자, 그래서 이규현 홍보수석의 변명이 뭐냐?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제가 뭐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이건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때려잡고 종부세를 때리는 게 정당하다 도덕적으로. 그 이론적인 가장 중요한 근거는 1800년대에 미국의 누구? 이런 거 기억하시면 훌륭하십니다. 헨리 조지의 이 헨리 조지가 우리 종부세 보유세 전 세계가 때리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의 가장 그 중요한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진보와 빈곤 뭐 이런 책. 헨리 조지. 그 당시 유럽에서는 칼 마르크스죠. 진보라 하면. 근데 저는 칼 마르크스보다 헨리 조지의 이 부동산에 대한 통찰력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칼 마르크스는 이 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문제에 집중했죠. 네. 그만큼 또 유럽은 영국이나 독일 이쪽은 막 지주가
너무 많은 돈을 착취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죠. 왜? 그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헨리 조지가 보니까 식민지로 건설된 자유의 나라 미국은 그게 너무 세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죠. 특히 뉴욕이라든가 새로 개척된 뭐 서부 개척 그 이후에 또 뭐 LA라든가 이런 대도시가 지금 서울 현상과 같은 것을 보였거든요. 근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런 대도시가 없잖아요. 뭐 제일 큰 도시다 해봤자 100만이에요, 100만. 뭐 파리, 베를린 이런데 뭐 서울 오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래지. 뉴욕은 뭐 1,500만, 2,000만, L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헨리 조지 사상이 이 땅으로 돈을 착취하는 거 불로소득이다. 이거는 공권력으로 뺏어야 된다. 그것은 정의다, 진보와 정의다, 정의. 그것이 진정한 진보다. 100% 맞는 말이지.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까지 알아야 된다 이거야.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을 국가를 경영하려면 민주당 무슨 아무도 없어. 이런 거 아는 사람은. 어쨌든 이규현 홍보수석이 불로소득 공화국을 놔두면 안 된다는 그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셨다. 자주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말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말했으면 언론에 자주 말을 했겠지. 둘째, 잃어버린 30년. 일본같이 장기 침체, 잃어버린 30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그거는 언론에 지난주에도 딱 한 번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1990년, 1985년, 미국과 일본의 프라자 합의,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할게요.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급등해가지고, 그 돈으로 막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6년간 그 짓을 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처럼 그 짓을 하다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렸죠. 1991년, 92년.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35년간 장기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다. 우리는 대만보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로 헤매는 나라들은 못 살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이재명 정권 5년간 해결이 안 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 떨어집니다. 선진국 문턱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포함한 물가 상승률은 10%가 넘어요. 우리는 부동산 이거를 빼버려, 물가 상승률에. 선진국들은 다 넣는데. 어쨌든 간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뜻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도 이병철 TV 사이다 주장에, 이거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일본처럼 될까 두렵다.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근데 그 디테일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일본은 왜 그렇게 되었으며, 정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일본 정부가. 지금 한국의 여태까지 정부 및 이재명 정부처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된 겁니다. 네. 그걸 잘 아셔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또 하네요. 왜 갑자기 또 보유세를 또 꺼내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는 집 말고 살지도 않는데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 보유세 때리고, 세금 때리고 해야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언제 했어?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말해봅시다. 귀하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세금 때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보유세를 왕창 때려야 된다. 그런 말을 언제 했냐고, 귀하가. 대통령 선거 내내 세금은 절대로 안 때리겠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세금 안 때리겠다고 해서, 또 수요 대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고 대출 이런, 안 하겠다. 라고 해왔잖아.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 귀하는. 귀하의 제일 큰 문제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본인 거짓말이 뽀록 나면은 밑에 부하 보내가지고 나는 몰라 이러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막 사고 치는 애들, 학교에서 사고 다치고, 가출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사고 치면은 이제 지 부모 보내갖고, 지 엄마 보내갖고 수습해. 그런 놈들 많죠. 딱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잘 안 고쳐지죠. 안 고쳐지지.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규현 홍보수석 보내가지고 그것도 큰 메이저 언론은 또 씨도 안 먹히니까 또 잘 얘기를 안 받아주니까 자기 무조건 그 좋다 하는 유튜브 나와가지고 내가 백운기 선생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백운기 선생이 그래도 제일 깊이가 있는 그런 그 대담을 또 하고 그래서 저도 백운기 정어리 TV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출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깊이가 있으니까 질문이 다른 유튜브는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버려. 왜? 이재명이한테 또 이게 또 찍히면 보복당할까봐. 저 보복하잖아, 저 사람은. 그 다음에 줄 서가지고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국민들 세금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니까.
배국기 선생님 뭐 그런 거 신경 쓸 연배도 아니시고,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 뭐 안 한 것보다 100번 잘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여쭤볼게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고, 다주택자들, 이 나쁜 놈들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그 자들의 불로소득, 이것이 붕괴가 됐으면, 이렇게 되면 일본처럼 나라가 장기 저성장, 이거 큰일 나겠다. 가세요. 예, 그게 걱정이 됐다면, 그런데 왜 당신은, 왜 귀하는 주변에 부동산 투기꾼들을 그렇게 측근으로 데리고 있죠? 예? 이한주 교수, 가천대, 그 밑에 이상경 교수, 다 부동산 투기꾼들이잖아. 이상경 교수는 또 국토부 2차관까지 또 시켜가지고 본인이 투기한 거를 라디오 나가서 본인이 실토해가지고 그냥 쫓겨났잖아. 왜 그런 부동산 투기 완전히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이에요. 이한주라는 사람은 30년간 전 가족, 자기 자식을, 어린 자식을 명절 때 상가를 사줬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무슨, 그 마누라 자식까지 전부 부동산 투기꾼 전문적인, 이 해훈이는 비교가 안 돼, 이 양반은, 이한주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최측근이라 해서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정부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시키고, 이 사람 부동산 투기가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청문회 해야 되는 장관 이런 거는 안 시키고 몰래, 그것도 교수랍시고 뭐 무슨 교수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이 무슨 경제 전문가야. 경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KDI나 이런 국책연구원을 총지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시켜? 여러분들 KDI는 아시죠? 이해훈이가 나온, 유승민이가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그거 말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예, 국가가 운영하는 그 모든 것을 총지휘하는 게 경제인문사회연구소라는 데고 그 이사장입니다. 예, 그런 데를 정말 똑똑한 사람을 시켜야 된다고. 이병철 변호사 같은 사람을 시켜야 돼. 그러나 저는 그런 허접한 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걸 해? 날아가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런 데 시간을 뺏기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 국무총리라도 시키면 몰라. 한번 생각해 보던가. 네. 지금 김민석 총리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저렇게 머리에 든 게 없을 줄은 난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 처음에 총리 지명 받았을 때 박수치고 참 좋아했는데, 또 같은 운동권 선배이기도 하고, 또 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때 또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런데 뭐清華대학교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도, 뭐 미국에서 뭘 유학을 했다는도, 어이구야, 내 정말 완전 깡통 중에 센 깡통이야. 다 아시죠? 이제 김민석이 무능하다는 거는. 예. 어떻게 뽑아도 그런 사람만 뽑는지 몰라. 신기해. 유능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가끔씩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야. 겉과 속이. 그렇게 부동산이 걱정이 되고 다주택자들을 조져야 된다, 불로소득자들을 조져야 된다, 보유세를 때려야 되겠다, 잃어버린 30년 35년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 라고 걱정을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당신 측근에 귀하에 이한주 같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녀요? 그런 사람을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에 앉히냔 말이야. 그게 말과 행동이 달라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자, 오늘 아침 이제 스타트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면서도 항상 비판할 것은 또 비판한다. 좋습니다. 자, 보유세 때린다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불로소득 공화국을 없앱시다. 일본처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35년 만약에 장기 침체가 되면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제 체력이 허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52, 62 중진국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재명 5년 끝나면.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IMF 때문에 가장 인기 없는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역사 속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경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발 더 강력하고 신속한 보유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